코어 근육, 즉 척추 받쳐주는 복부, 엉덩이, 허벅지, 골반 근육의 강화가 가장 중요한 건강 유지 방법이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근육 중에서 우리 몸 안에 중심이 되는 코어 근육이 있는데, 이 코어 근육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논문이나 연구에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쇠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암의 발생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 치료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코어 근육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것을 의학용어로 노쇠, 프레일리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쇠는 질병 하나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 중에서도 강력한 사망 원인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 질환들 앓을 때도 노쇠 정도에 따라서 경미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심하게 앓아서 사망할 수도 있는 원인이 되는 게 노쇠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쇠 정도는 나이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분들도 빨리 노쇠해 보이는 분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젊은이 못지않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얼마나 수행할 수 있나 하는 정도가 노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쇠라는 것은 우리 뇌 기능부터 해가지고 온몸에 있는 근육들, 전신이 다 약해진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뇌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도, 예를 들면 괴테 같은 성인들도 80 이상 됐을 때 좋은 작품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모 정치인도 93세에 영문학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는 그런 뉴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근육의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떨어져서 근감소증으로 가게 되면 노쇠도 심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뼈와 함께 장기를 보호도 하고 지탱하고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몸의 기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감소증이 생기고 만성질환이 생겨서 몸에 염증이 오고 하면 생명에 위험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특히 항암 치료를 하는 암 환자들 치료 과정 중에서 올 수 있는 피로감, 우울증, 체력 저하, 이래서 근감소가 더욱더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암의 치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부터 10년에 많게는 근육량이 3 내지 5%씩 소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 예방을 위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유산소 운동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코어 근육, 즉 척추 받쳐주는 복부, 엉덩이, 허벅지, 골반 근육의 강화가 가장 중요한 건강 유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어 근육은 어떤 근육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선 배를 둘러싼 복횡근이 있고, 두 번째는 척추 뒤쪽에서 마디마디 이어주는 다혈근이 있고, 세 번째는 골반을 안정시키는 골반 하부에 있는 근육들, 네 번째는 폐 기능하고 복압을 유지해주는 횡격막, 이렇게 네 가지를 코어 근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코어 근육 운동이 브릿지 플랭크가 있는데, 1분 이상을 버티지 못하면 코어 근육 약하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코어 근육 자체는 우리 몸의 아주 넓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감소가 나타나면 활기가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코어 근육을 강화하게 되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운동을 수행할 때, 특히 유산소 운동, 우리가 좋아하는 골프, 달리기, 수영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세 유지도 잘 되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도 굉장히 증가된다. 세 번째는 근육이 많이 발달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도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5가지 운동. 우선 스쿼트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양한 매체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쿼트이 대표적인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것을 수행하기 어려운 나이 많은 분들은 다리를 조금 넓혀서 할 수 있는 와이드 스쿼트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30도 정도 무릎을 살짝 굽혀서 하는 미니 스쿼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자기 몸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플랭크입니다. 기본적인 플랭크는 여러분들 아시죠? 바닥에 손을 대고 팔꿈을 90도로 붙여서 엎드린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엉덩이와 허리를 쫙 편 상태에서 버티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6초에서 10초 이상 버티도록 하고 1분, 2분도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몸에 맞게 충분한 시간 동안 해주시면 엉덩이하고 배의 힘이 많이 길러지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사이드 플랭크는 옆으로 어슷하게 누워서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한쪽 팔꿈치를 대고 어깨로 몸을 받치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가지고 무릎하고 가슴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허리하고 허벅지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브릿지 익스텐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천장을 보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어깨로 몸을 받치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무릎하고 가슴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골반을 정점까지 올린 후에 천천히 시작 위치로 돌아오면서 엉덩이에 힘을 딱 줘야 운동이 안정적이고 엉덩이, 허리, 허벅지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운동이 되는데 횡격막을 강화시키는 드로우인이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운동인데요. 이 의자에 앉아서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불룩하게 만듭니다. 횡격막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서서히 입으로 호흡을 내쉬면서 복부를 안으로 말아서 오목하게 만드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코어 근육 강화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 강화를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충분한 영양과 근육 운동이 여러분들 노년에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